예, 안녕하세요. 체스님 이철우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체스 가르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취미로 이제 성인분이신데 취미로 가는 법 정도 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조금 혼자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체스 실력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경험이 부족한 거고 그 외에는 얼마든지 뭐다 조금만 경험만 쌓이면 금방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실력이 안 좋다고 해서 이분 실력이 뭐 평생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요런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숏 게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오프닝 트랩 같은 경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새로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이런 영상이 실제로 오프닝 트랩에 제가 설명하는 거에 똑같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제 오프닝 트랩에 걸려가지고 기물 손해를 봐서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 진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근의 게임이에요. 최근 게임이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초보인데 초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이라서 그냥 제가 어차피 이제 초보분들도 저렇게도 질 수 있구나, 저런 걸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뭐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안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우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체스를 공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중앙이 어쨌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중앙판 나온 거죠. 괜찮, 그 정도는 알면 잘한 거예요. 자, 상대방이 뭘 할까요? 상대방도 우선은 아마 공부한 내용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하얀색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얀색도 익숙하게, 그러니까 보통 오프닝이란 거 중앙폰 나이트 비숍 나오고 캐슬링, 이게 이제 기본 초반 어떤 포괄적인 오프닝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요. 자, 그러니까 우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칙적이지 않고 나오니까 대응하기 쉽죠. 그러면 이쪽에서 뭐 나올까요? 요거 한번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건데, 숏게임에서요. 숏게임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건데, 제가 그래도 이 게임 요 포지션에서 설명하고 싶은 또 초반에 끝나는 그런 라인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원래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하얀색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거는 검은색에서 당하셨어요. 검은색에서 당했는데 한번 보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페트로프 디펜스네요. 페트로프 디펜스라고 하는 오프닝 이름인데 저는 오프닝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이름을 좀 알고 이제 조금씩 얘기를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알고 있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정도 뿐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 원래 이제 요수가 원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수 중에 하나인데 이전에 있던 숏게임에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쪽에서도 저쪽에 이제 저렇게 하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는 우선 안 걸려요. 안 걸리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뭐 하얀색한테 나쁘진 않아요. 하얀색도 어쨌든 하얀색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지금으로서는 하얀색으로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선적으로 이거 뒤포 올라가서 얘를 지켜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잘 드셨어요. 잘했어요. 잘 드셨기 때문에 전혀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로 나올 수 있고 생각도 했겠죠. 역시 폰 올려서 나이트 쫓아낸 다음에 나이트가 도망을 가면은 그러니까 퀸이 폰을 먹으면서 아까 뺏겼던 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쉬운 게 이제 나쁜 수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좀 더 이런 욜로 오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욜로 오는 수 뭐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에 뭐 계속적으로 수순대로 뭐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설마 이제 이 하얀색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하얀색이 졌는데
하얀색이 질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나름대로 잘 뒀으니까요. 그리고 역시 이거 먹는 거는 어차피 나오는 수순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다음 수순이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하얀색이 노릴 때는 마찬가지 그걸로 노릴 거긴 한데, 여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진짜 달라져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분이 이제 전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의 경험, 여러 가지 이건 복합적인 거예요. 전술, 이거 관련된 전술이 있죠. 이거에 관련된 전술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제 경험이 많으면 예측도 가능한데, 하다면 이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 그러니까 여기선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좋은 수는 뭐냐면은 나이트가 이제 우선 한마디로 하면 이 나이트가 움직이면서 퀸이 체크를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선 일종의 비숍이 E2로 가거나 또는 나이트가 E3으로 가거나 또는 비숍이 E3로 가, 그냥 그 수 중에 하나만 두면 돼요. 뭐 정한되면 퀸이 E2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으면 퀸이 E2로 갈 가능성이 크긴 한데, 왜냐면 너 움직이면 나 그냥 교환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한 이 라인만 막으면, 이 라인만 막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수인데, 이제 이 이후에 보통 이제 하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다음 수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두었을 경우 검은색에서 어떤 수를 둔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인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체스를 배우질 않았으면 모르는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경험이 적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 이런 수가 있다라고 알려줘도 당할 수도 있는 수예요. 사실 뭐 알면은 조금 덜 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까 이거 퀸 요 라인에 얘가 움직이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데, 가장 이득 취하기 좋은 수가 요 수죠.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체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웃은 이 킹이 살기 위해서는 캐슬링도 안 됩니다. 지금 체크일 때는 캐슬링이 안 돼요. 그리고 캐슬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나이트가 다음에 요 퀸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 퀸이 여기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퀸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나이트로 어차피 퀸을 잡을 거기 때문에 결국 퀸 나이트 교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게임이 불리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나이트가, 그러니까 비숍이 나온 게 딱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비숍 나온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비숍이 나와야만 빨리 캐슬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와야 될 비숍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건데, 문제는 체스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수를 둠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둔다는 거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 예측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예측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수로 인해서 이제 하얀색은 그냥 기권을 했는데, 뭐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술을 걸리고 나면은 뭐 이걸 이제 역전한다는 개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거 근데 애매해요. 여기로 왔을 경우, 얘를 먹을 경우 그나마 여기서 할 수 있는 수가 룩이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거나, 근데 킹이 이거 D1 먹어도 상관없나 보네요. 원래는 이제 제 이수를 생각한 거거든요. 이수를 생각해서 요 키는데, 이거 비숍이 있어서 소용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노릴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통하면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안 통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설명하는 거는 숏게임에 대한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리키는 게임, 이제 가리키는 분들 중에서 실전에 그 숏게임이라는 게임이 인위적으로 그 옛날 게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과거 이제 옛날 꽤 오래된 게임, 연도수도 제가 알려드리면 꽤 1950년도 게임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게임이긴 한데, 그게 옛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숏게임 형태가 지금도 나올 수 있는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기물이 초반에 이렇게 큰 기물, 특히 뭐 작은 기물 뺏기는 것도 아니죠. 퀸이 초반에 뺏기는 이런 수준이 초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숏게임도 상당하게 실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참고하셔가지고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요 게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초보 게임 정도로 해서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